네, 불안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돌고 있는 시장 속 과연 저희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서 수익 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지금 시장이 또 빠지고 특히 코스닥 위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진짜 뭔가 사는 게 맞는 건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알아보고 싶은데 저희가 매수했던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수했던 우리기술 원전 관련 종목이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상승폭 지켜내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도 원전주 이 상승세가 좀 지켜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원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중동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중동 리스크는 빠질 때도 많이 빠집니다만은 이 중동 전쟁 자체가 약간은 길어질 수 있어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중동 리스크가 지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되나 결국엔 원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핵심 개별주 중에서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우리 탄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원전 쪽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지금 2,740원이거든요. 장중에 목표가였던 2,800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럼 네. 그 이상의 목표가가 좀 필요하겠죠? 일단 목표가를 4,000원까지 한번 상향 조정을 해볼 거고요. 4,000원까지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도 원전입니다. 원전 중에서 이제 저는 좀 약간 또 우량주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개별주긴 하지만 개별주라서 약간의 좀 상승이 느릴 수는 있거든요. 예. 다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가 4,000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안에서도 원전은 간다라는 점 저희가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함께 보시죠. 카카오페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지금 한 2%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정책 기대감은 계속 가고 있는 건데요. 그 대표격은 카카오페이가 지금 네. 8% 넘게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도 스테이블코인 테마 상승폭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원전하고 스테이블코인이잖아요. 네. 일단 원전은 전 세계적인 흐름의 어떤 르네상스,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은 현 새 정부에서 강력히 미는 정책. 제가 이 많은 코인 관련주 보시면 다른 코인 관련주는 또 빠지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페이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카카오에서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6천억 투자 발표가 있었죠. 결국 카카오 자체가 전 정부에서는 피해주였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는 수혜를 볼 것이라는 거고 현 정부 정책에 맞게끔 이 AI 투자에 6천억 발표하게 되면서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은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 관점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음봉이 더 길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또 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미증시 선물도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함께 집중해봐야 수익까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섹터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도 그래도 원전은 간다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사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전의 상승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지어야 할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그 중동 기술이 아니고 중동 리스크인데 리스크. 중동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전은 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동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다 보니까. 근데 이 중동 리스크가 지금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15일 날이 회담을 하기로 했던 건데 회담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스라엘 총리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어서 아마 중동 전쟁은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다만 항상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동 리스크가 처음 나올 때는 단기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회복하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이런 전쟁 리스크는 그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바라자면은 결국 중동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어갈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질 때 어느 쪽이 또 올라갈 것이냐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건데 원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미국이 지금 원전을 내배 키우겠다.
그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고 그 규모를 봤을 때 100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내외 키우겠지만 30년까지 10기를 먼저 짓겠다. 그게 지금 100조 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23일 날 한국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원전을 좀 보게 되면은 경주에서 이제 뭐 한수원 또 한국원자력 연구원 여기 두산 에너비 참석해서 이제 아마 그 어떤 미국의 원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상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전에 있어서 미국이 키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을 대표하는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인데 그쵸.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주 기기를 공급하게 되는 건데 제조 파트너로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함께 안 가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봐야 되는 거고 결국 미국은 4배를 키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3배 키우겠다는 주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그 계속 키우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바로 엊그저께 26조 원 투입하기로 발표했고 영국은 원전에 26조, 그다음에 SMR은 따로 4.6조를 발표하면서 미국 외에도 지금 영국부터 유럽은 그 원래부터 친원전 가고 있던 거고요. 이 동남아부터 아프리카까지 뭐 베트남, 뭐 카자흐스탄, 중아시아까지 지금 전 세계적 리네상스 일어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우린 설계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많은 제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세계은행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원전 짓는 거에 있어서는 금융 지원을 차단시켰었는데 그래요? 이 세계은행이 이제는 이 개도국 원전에 있어서 금융 지원을 재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원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남아라든가 이 아프리카까지도 늘려야 되는 건데 알다시피 원전을 짓는 거는 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전 지원금을 차단시켜 놨던 건데요. 세계은행이 이쪽도 지금 원전 규모가 2030년까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면서 이 금융 지원을 재개한다고 하는 거니 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커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동 리스크에 있을 때 단기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고 우리 시장도 빠진 건데요. 결국에 주말 지나면서 뭐 협상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중동 리스크는 길면은 일주일 정도, 짧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내고 나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 간다기보다도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원전은 꼭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동 리스크 속에서도 원전은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저희가 원전주를 이미 많이 담아놨는데 오늘은 또 한전 기술을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전일에도 20% 넘게 상승했고 오늘도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2달 동안 3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한전 기술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건데 자 제가 오클로와 MOU 체결했다. 그러니까 오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SMR 이 SMR을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기존 원전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다만 이 소형 원전 모듈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한 부분을 거의 없애가지고 좀 빨리 짓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SMR 짓기 위해서 직접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대표적인 이 SMR 기업이 뉴스킬 파워가 이제 가장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오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샘 알트먼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져 있어서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한전 기술이 오클로와 MOU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뉴스킬 파워하고 오클로가 시가총액이 오클로가 지금 13조 정도 되고 네. 있고요. 뉴스킬 파워 같은 경우도 15조인가 막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6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 SMR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곳이 한전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전 기술도 이 설계 기술 안에서는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처럼 좀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눌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클로하고 뉴스케일 파워는 SMR 기업 설계 기업인데 그 SMR 설계를 가장 먼저 받은 게 한전 기술이에요. 네. 근데 오클로하고 MOU는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는 시가총액 10조 넘어가 있는 거고 우리 한전 기술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는 시가총액이 어떤 평가를 얼마 못 받고 있는 건데
자, 오클로와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 SMR 쪽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오클로나 뉴스케이파와 같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천기술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정부에서 SMR 지원 특별법이 대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SMR 기업에 있어서 어떤 그 실증 연구를 위한 부지라든가 연구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현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SMR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금 현 정부도 이 SMR 쪽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당연히 오클로와 뉴스케이퍼와 같은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제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클로가 한수원과 MOU를 좀 체결하면서 오클로가 이제 최근에 왜 급등했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 SMR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오클로가 최근에 그 한수원과 MOU를 체결하면서 그 기술이 그대로 이제 우리 어떤 우리의 원전 SMR 기술이 오클로를 통해서 또 미 공군 기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많이 뜬 만큼 가격 전략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짧게 좀 줄여볼까요? 보시면 네. 이미 두산 에너빌티는 제조기업이다 보니까는 전 세계 르네상스에 있어서 이미 3배가 올라간 건데 한전기술은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는 좀 늦게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SMR 설계 기술을 최초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갖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의 주가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갑작스러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예,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전하고 이 코인 쪽이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 쪽만 본다면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도 꽤 큰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을 잘 정리해서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참여하셔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